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창입니다. 여기는 아차산 영화사입니다. 지금 일요일 아침 7시 50분인데요 이 영화사 절 대웅전 앞마당에 차를 이렇게 가끔 세우고 창문 다 내리고 가시 소리도 듣고, 또 지금은 또 법당에서 스님이 연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소리도 듣고,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도 듣고, 집에서 이렇게 커피를 내려왔습니다. 좀 전에 대웅전에서 삼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절 뒤에 감나무 밑에서 감도 쳐다보고 잠깐 앉아있다 가려고 합니다. 항상 차에 이렇게 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절이라서 항상 이렇게 법요집이 있어요. 또 여기 보시면 영화사라고 써있죠. 이 법요집에는 이렇게 다 불경이 써있습니다. 가끔가다 앉아가지고 이 깊은 뜻을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뭐 읽어보고, 저희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절은 절에 와가지고 뭐 그냥 절에 대웅전 문고리만 잡고 가도 불공이 된다고. 뭐 굳이 따지면 그게 내가 마음이 이 절까지 온다는 것 자체로도 뭔가 힐링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냥 뭐 제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닌데 뭐 이렇게 툭하면 절에 오고 싶어집니다. 요즘 법륜 스님 책을 많이 읽고 있는데, 며칠 전에 서점에 갔다가 법륜 스님의 인생 수업이란 책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 차에 맨날 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읽지를 못하고 있어요. 맨날 일하느라고. 오늘 이 랜덤으로 한 번도 안 읽은 책인데 랜덤으로 아무 페이지나 한번 펴볼게요. 뭐 이렇게 제비뽑기 했을 때 어떤 인생의 어떤 운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는 이제 신의 존재도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도 믿고 교회 다니시는 친구나 목사 친구도 많고 뭐 타인의 종교를 존중하기 때문에, 어차피 부처님은 사람이시고 이 불교라는 것이 어떤 절대 신에 대한 어떤 종교라기보다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얻으면 나도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 부처란 뜻은 깨달음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붓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 페이지를 한번 딱 열어가지고 저한테 오늘 어떤 가르침을 줄 글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펴볼까요? 인생도 편안해집니다. 이 앞장을 모르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읽어볼게요. 인생도 편안해집니다. 부부가 20년, 30년 살다가 이혼하게 되더라도 욕하며 헤어질 게 아니라 서로 절하며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어쨌든 당신 덕에 애도 낳고 키울 수 있었어요. 아이 키울 때는 애 때문에 살았지만 이제 애도 다 컸으니 우리 서로 자유롭게 살아봅시다. 이거 충격적인 내용이 써 있는데? 그동안 고마웠어요. 자식 결혼 때나 집안 행사 있을 때는 옛날 친구처럼 반갑게 만나서 어떻게 지냈느냐고 물어보고 새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눈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어요. 그럴 때 결혼했다고 행복한 게 아니듯이 이혼했다고 불행한 것이 아닌 게 됩니다. 그러니 이혼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헤어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결국 관계의 문제를 풀 열쇠는 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러 온 분에게도 아무래도 호되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상대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먼저 나를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기 편을 안 들어주고 상대의 편을 든다고 서운해합니다. 가령 부인 보고 남편에게 숙이라고 하면 남편에게 문제가 있는데 왜 저더러 숙이라고 하세요? 합니다. 또 남편 보고 부인에게 숙이라고 하면 아내에게 문제가 있는데 왜 제가 숙여야 하나요? 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 상대는 그르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서로 옳다고 싸울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자기를 살피고 마음을 바꾸면 서로 편안해지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법륜 스님께서 사이가 나빠진 부부의 어떤 부부싸움 안에 서로 네가 먼저 숙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숙이지 못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꼭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뭐 세상 살면서 저희 회사에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생긴다고 생각해요. 뭐 때로는 수수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 문제로 내가 10만 원 더 갖겠다, 내가 100만 원 더 가져야 된다, 1억 중에 6천만 원을 내가 가져야 된다, 내가 이 일 다 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내가 7천만 원 가져야 된다, 원래 약속한 대로 5천만 원씩 나눠야 된다, 내가 왜 너한테 5천만 원이나 줘야 되냐. 이 돈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까 뭐 그런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또 회사 안에서 어떤 분쟁이 났을 때 제가 대표 입장에서 저 사람들이 좀 한 발씩 물러나가지고 서로 양보하면 그냥 훗날 또 같이 일할 기회도 볼 수 있고 참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그러질 못하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고 이 일이 서로 하는 일의 마지막인 것처럼 끝까지 싸우고 결국은 헤어지고, 이 법륜 스님께서 부부가 헤어져도 가족 행사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잘 지내냐, 뭐 새로 남자친구 생겼냐, 여자친구 생겼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사람이 헤어질 때 좋게 헤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극단적인 예로,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사이좋게 헤어질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물며 회사에서 모르는 남들끼리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좀 더 이익 보겠다고 그러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의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읽다 보니까 제가 아무 페이지나 폈는데도 제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과 연결되는 일들이 바로바로 나올 정도로 책 제목이 인생 수업인데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책 표지에 인생 수업이라고 하고 부제가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답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 가끔가다 뭐 10대, 20대의 뭐 예쁘고 멋진 모습 이런 거를 보다 보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나는 인생을 다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보고 10대로 돌아가라고 하면 그 돌아가기도 싫고, 또 가끔가다 보면 뭐 20대, 30대, 심지어는 40대에도 거참 인간 같지 않게 살고 철 안 들고 저희 왜 저러나 막 이런 사람 엄청 많잖아요. 저도 10대, 20대에 만만한 성격은 아니었어요. 이 세상 살면서 뭐 깎이고 다듬어지고 공부 계속하고 마음도 계속 추스리고, 저 일요일날 이렇게 또 절에 와 있으면 그 사람이 이 절에 와 있다는 것 자체로 어떤 나쁜 마음을 이 대웅전 앞에서 먹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 인간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마음을 평생 다지고 다스리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굳이 나이가 들어서 가을과 비교해서 이 스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이 책에서 얻네요. 이 책에서 지금 한 장 읽었는데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잖아요. 책값의 수천 배를 뽑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책이 있느냐, 방금 전에 그 법륜 스님 책을 살 때 그 옆에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산 책인데, 이 책들을 살 때 제 마음이 좀 힘들었었나 봐요. 왜냐면 경제 경영사를 산 게 아니라 저 스님의 책을 샀다는 거는 제가 종교서적이 있는데 왔었다는 얘기인데, 이 책의 제목은 어두울 때야 보이는 것들이 있다. 이것도 한 번도 안 읽었는데 아무 페이지나, 이거 책이 얇네요. 아무 페이지나 한번 열어볼게요. 독일 사람이 쓴 책이군요. 슈테판 츠파이크. 내일 독일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한국말 할 수 있는 독일 분이 부동산 일을 하고 싶다고 어제 지원을 했거든요. 피니까 센강의 낚시꾼이라고, 다음 장을 읽어볼게요.
오래전에 프랑스 혁명사를 읽다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아주 사소한 일화 하나를 발견했다. 내용은 파란만장한 4년이 지나고 마침내 루이 16세가 처형되는 극적인 날이 왔다. 이른 아침 둔탁한 북소리와 함께 콩코르드 광장에서 왕의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었다. 광장에는 안달난 군중들 위에 단두대가 우뚝 솟아 있었다. 왕은 팔이 묶인 채 계단 위로 끌려 올라오고 번쩍이는 칼날이 떨어지고 기름 부음 받은 프랑스 왕의 피 묻은 머리가 바구니 안으로 굴러떨어졌다. 군중들은 일제히 열광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공화국은 최종 승리를 축하했다. 금세기 최대 사건이 이렇게 마무리되었다. 이거 프랑스 혁명 얘기네요. 그러나 그 책의 저자가 다소 분기한 듯 적었듯이 역사적으로 잊을 수 없는 이 순간에 콩코르드 광장과 단두대에서 엎어지며 코다할 곳에 생강에서 수많은 낚시꾼들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낚시를 하고 있었다. 지금 프랑스 대혁명에서 루이 16세를 단두대에 올려놓고 자기들의 왕의 목이 썰려 나갔는데 그 와중에도 일반 국민들은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이 대단한 광경에 등을 돌리고 강물에 떠 있는 낚시찌만 노려보았다. 국가 최대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군중의 환호에도 그들은 고개 돌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작가는 그런 국가의 중대한 일에 관심 갖지 않는 국민들에 대해서 분개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제가 그냥 처음 읽는 건데 저의 생활과 한번 빗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회사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동료와 어떤 회식을 한다. 그럼 나 일하는 건데 뭐 내가 굳이 저 사람들이랑 오늘 삼겹살에 소주 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럼 이제 회사에서 뭘 단체 행동을 한다고 하면 이래서 안 가고 저런 핑계로 빠지고 뭐 같이 한번 으쌰 한번 이렇게 해보자고 하면 니네들은 그렇게 하고 나는 내가 내 시간이 중요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되게 삐딱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루이 16세가 처형되는 본인이 프랑스인으로서 프랑스 최고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왕정이 공화정으로 바뀌고 민주주의로 바뀌는 그 사태에 놓여 있는데 옆에서 누가 뭘 하던지 말던지 나는 내가 낚시하던 대로 해야 되고 저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별의별 일이 다 있었잖아요. 나라에 뭐가 있던지 나는 모르겠고 내 통장에 돈 많으면 되고 나 배 따뜻하면 되고 옆에서 나라가 망하든 누가 죽어 나가든 나는 부자니까 괜찮고 나는 상관없고 이게 국가적으로도 이렇지만 회사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옆에 사소한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세상을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지가 겁나 잘났어요. 지 혼자 알아서 잘 살고 있어요. 자, 저기 달에 가가지고 달나라에 가가지고 나 혼자 아니 저 무인도 가가지고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결국은 본인이 그렇게 그 혼자서 자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속을 깊게 들여다보면 자기가 먹고 사는 게 결국 자기 혼자서 먹고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봐줘서 그런 거지 절대로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혼자서 독고다이로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표현을 이러이러한 다른 핑계로 거짓말을 댈 수도 있는데 그냥 대놓고 내가 왜 시간 낭비해야 돼? 아니 왕이 죽던지 말던지 내가 지금 낚시하는 날인데 내가 뭐 왕이 죽던지 말든지 내가 왜 그래야 돼? 그 사실 그건 좀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어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목이 썰려 나가는 것 자체를 흥분하면서 너무 신나하면서 슬퍼하면서 그거를 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루이 16세가 죽는 날 그 앞에는 루이 16세가 죽어서 마땅하다고 너무 신난다고 생각한 사람만 모여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도 그래도 왕이었는데 국민의 99.99%가 전부 다 그 왕을 싫어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슬퍼하는 사람 일부 내색할 수는 없지만 거기 있고 흥분한 사람들 대다수가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일에 관심이 없고 내가 그냥 알아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한 사람도 그 사람이 생강에서 낚시를 할 수 있었던 거는 프랑스 국민이기 때문에 그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강에서 낚시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날까지 자기가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처죽일 루이 16세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왕으로서 프랑스에 존재했기 때문에 프랑스 국민이 생강에서 낚시할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좋고 싫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예의 있잖아요. 굳이 그날 낚시를 왜 해야 됩니까?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건 예의가 없는 행동이다. 단두대 앞에 가서 환호를 하거나 단두대 앞에서 몰래 눈물을 흘리거나 이런 적극적 참여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거냐? 그냥 그 자리에 함께 하진 않지만 낚시를 하거나 뭐 유흥을 즐기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이 센강의 낚시터에라는 이 제목처럼 굳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세울 필요가 없고 그렇게까지 싸가지 없게 행동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은 안 하는 게 좋다. 왜냐? 세상을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자, 이제 절에 아침 예불을 드리겠다고 막 사람들이 지금 막 예배란다. 일요일 그 예불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꽉꽉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창문도 올렸는데요. 이제 저도 일하러 가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차에 한 10권씩 갖고 다니는 제 새 책, 천하무적 1등 부동산. 이 책도 이건 제가 쓴 책이니까 내용은 제가 다 알겠죠? 하지만 오늘 저에게 어떤 페이지가 감흥을 주는지 마지막 페이지를 간단하게 읽어보고 제가 이동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빨간색 있는 부분만 제가 읽어볼게요. 단련 기간, 수련에는 분명 리밋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한계점을 초심자의 운이라고 부른다. 사업 초기의 열정과 눈빛으로만 해낼 수 있는 결과가 분명히 있다. 전 이거 확실하게 믿습니다. 초심자의 운은 보통 6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소멸한다. 성공의 완성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본 궤도에 올리는 일은 창업 초기에 끝내야 된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게을러지고 건방져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챕터의 제목을 왜 수련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일까? 초심자의 운이 살아있는 사업 초창기에는 아예 놀 생각을 하지 말고 일을 몰아붙여야 한다는 뜻이다. 내일부터 제가 해야 될 일인데 저보고 알았지? 라고 제가 다시 얘기하는 것 같은 페이지가 어쩜 그렇게 오늘에 맞는 내용들만 이 책들 세 권을 필 때마다 나오는 것인지. IT 개발회사의 홍길동 대표가 창업 전에 이거 제가 만났던 제 고객의 사례예요. 이거 제가 책을 읽지 않고 제가 말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제 고객을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 고객이 자기 신입 직원 때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셨어요. 지금 전국의 PC방에 가면 누구나 다 아는 그 땡땡 게임을 개발하신 개발자세요. 회사 인사팀에서 불렀대요. 근태 관리 똑바로 해라. 왜 출퇴근할 때 그 태그를 하지 않냐. 몇 시에 퇴근했는지 몇 시에 출근했는지 당신 지금 3개월째 데이터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약간 징계성으로 불러서 야단을 맞은 거죠. 그래서 그 제 고객인 IT 회사 사장님이 뭐라고 그 신입 당시에 말씀을 하셨냐면 무슨 소리냐. CCTV 검색해봐라. 나는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이 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3개월 전에 사무실 들어와서 사무실 안에서 숙식을 다 해결하고 잠까지 자면서 3개월 동안 일만 했다. 검색해봐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어떤 회사의 월급쟁이들은 취직을 하다 보니 그 회사에 들어와서 퇴근 시간만 바라보면서 거지같이 일하다가 퇴근 시간 되면 집에 가서 그렇다고 무슨 자기 개발 겁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흐리멍텅 술에 물탄들 물에 술탄들 그냥 흐리멍텅하게 있다가 그 다음날 일어나면 졸라게 회사 가기 싫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회사에 그냥 찌뿌둥하게 그냥 바닥 포복하듯이 기어서 회사 와가지고 그냥 항상 찌뿌둥한 얼굴로 그냥 그 회사에 처 앉아 있다가 퇴근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빨리 끝내고 싶어가지고 3달 동안 집에 안 가고 여러분 좀 이 고객분이 신입 때 일하셨던 분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대형 게임 회사거든요. 판교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대형 게임 회사들은 그 몇만 평짜리 건물 안에 구내식당 3끼 다 먹여주고요. 그 건물 안에 야근하는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 그리고 야근한 직원들이 아침에 와서 일하려고 샤워장, 그리고 휴게시설 이런 거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출퇴근하는 시간조차도 집에 가봐야 뭐하냐. 나 어차피 내가 할 일인데. 월급 주니까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니까 내가 끝까지 완수한다. 이런 마음으로 밤새서 일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분이 나이가 40대 초반에 그냥 회사원으로서 차장부장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손꼽히는 유명한 IT 회사의 사장님이 돼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폈던 제 책의 103페이지에 초심자의 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면 정말 처음 시작한 6개월 정도는 인생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이 본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정말 몰입해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신입 직원 때 매주 금요일 날 제가 제 팀원과 했었던 일들을 말씀드리면 금요일 저녁 먹고 저랑 제 동료랑 저녁에 같이 만나가지고 서로가 운전을 해가면서 서울 시내 온 뒷골목 돌아다니면서 그 야밤에 신축하고 있는 건물 공사 현황판 찍고 건물 사진 찍고 자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딸지도 몰지도 전속 받을지도 아닐지도 모르는 건물을 뭐 예쁘게 사진 찍고 그 공사장 예쁘게 사진 찍어봤자 뭐예요. 하지만 새벽에 왜 돌아다녔냐? 차 막히지 않는 시간에 3시간 4시간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평일날 임장하는 거에 5배 10배를 할 수 있어요. 그냥 평일날 공사장 4-5군데 가가지고 다음 주에 여기 와가지고 전속 제안해야지 이게 아니라 50군데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미팅이 끝난 다음에 서로가 주말에 이 건물은 10층짜리인데 이 건물에서는 1억 정도 벌 수 있으니까 이 건물에다가 제안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주말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월요일날 딱 출근하면 겁나게 바빠요. 그게 제가 먹고 살았던 어떤 하나의 그 몰입 과정 중 하나였지 않을까.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써가지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살았던 때도 있었다. 그래서 제 선배들이 저 많이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 맨날 그냥 틈만 나면 집에서도 테레비 보고 그 주말에 대하 드라마 보면서 찌라시 접고 차에 항상 박스에다가 언제 누구 만날지 몰라가지고 명함 집어놓은 찌라시 막 산더미처럼 갖고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찌라시 대신에 트렁크에 제 책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이 사람한테는 이 책, 저 사람한테는 저 책. 그래서 실제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하다. 자, 올해도 한 해가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직 2달이나 남았거든요. 2달 정도면 초심자의 운이 살아있다가 약간 흐트러진 사람이 재정비하기엔 충분한 시간이기 때문에 올해 다 끝냈으니까 내년에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그런 개떡 같은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은 내년도 다 망치는 거예요. 그냥 뭐 말로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거 다 개떡 같은 소리고 그냥 눈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최근 들어가지고 제 업계에서 제 선배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뭐 형님이라고 제가 부르는 분들 몇 분이 너 페이스북 봤는데 뭐 열심히 살더라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메시지도 있고 희한한 게 자주 만나진 않지만 마음으로 서로 동행해 있는 사람들은
아, 창희야, 난 창희 너 하고 있는 일이 되게 좋아 보인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다. 형이 응원하니까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한 3, 4년을 못 만나신 분인데, 뭐 그런 분도 있고, 특히 저는 저랑 마음이 통한 분인데, 몇 년 사이에 그 잘 못 보신 분들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보려고 노력해요. 왜냐하면 댓글이라도 남겨두고, 그래서 서로 인간관계를 만났을 때 서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간혹가다 약간 이제 탈선하듯이 어 제가 친한 선배긴 하지만 마음으로 어떤 동한다기보다 뭐 약간 비웃는 그런 분들의 글도 최근 들어서 좀 있었어요. 뭐 요즘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잘 봤다. 굳이 네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건강이나 챙겨라. 라든지 건강을 챙기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정관장을 보내주시는 걸 저는 더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뭐 그런 분도 있고 뭐 업계에서 네 얘기 좀 희한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조심해라. 뭐 이렇게 보내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뭘 조심하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이가 제가 53이에요. 50이 넘어가지고 나의 인생을 잘 마무리하고 나의 가족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어떤 예쁜 여자분이 있는데 성희롱을 하거나 뭐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거나 남한테 손가락질 당할 일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 다음에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이 괜히 자기가 불안해가지고 그렇게까지 하지 말아라 건강 챙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응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끔가다 후배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뭐 자기 SNS나 자기 유튜브에 뭐 자기가 뭐 이렇게 사는 거와 관련돼서 막 글을 영상을 올려놨는데 좀 듣다 보면 그냥 뭐 제가 찔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느낌상 뭐 내 얘기하는 건가 뭐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기도 한데 뭐 모두가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뭐 거기에 콕 집어가지고 노창이는 이러이러해가지고 괜히 지 혼자 열심히 사는 것처럼 졸라 재수가 없다 뭐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제가 사단을 내겠지만 그냥 뭐 그냥 대통령도 욕하는데 뭐 저라고 뭐 저까지 거 뭐 욕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제가 굴하지 않고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열심히 살고 있다. 오늘도 열심히 살려고 절에 와가지고 불공을 들였다. 그리고 지금 또 일하러 갈 거다. 그리고 제가 SNS에다가 제가 살고 있는 거를 수시로 계속 올리는데 그거를 무슨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일부는 마케팅의 일환도 있지만 제가 인스타그램도 제가 5개인가 6개 있거든요. 그 중에 업무와 관련된 거는 한 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제 일상과 관련된 일들인데 뭐 저의 바다 이야기, 저의 저자로서의 책을 쓰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저의 바다 이야기를 올려놓은 그 SNS에는 제 부동산과 관련된 사람들을 별로 없고 다 강원도 사람들밖에 없어요, 친구가. 왜냐면 어지간히 친한,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 아니면 친구 신청해도 제가 친구 신청을 받지 않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조금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네. 그러면 제가 그 사람을 다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실제 저의 속초 바다 이야기 그 인스타그램에는 어, 바다와 관련된 사람 말고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저를 어떤 하나의 단면을 딱 보고 판단하시면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저의 인스타그램이나 모든 SNS에 모두 다 전체에 다 친구인 사람도 몇 분 있거든요. 온전히 저를 100%다 알고 계시는 분. 뭐 그런 분들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일하는 제 인스타그램만 보고 뭐 뭐라고 저러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뭐 오해는 오해일 뿐 문제가 되면 제가 이 대웅전 앞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가 있겠죠. 가끔가다 저한테 오셔가지고 대표님 누가 이러이러한 얘기 하던데 뭐 조심하세요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동 씨가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니라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이 제 얘기한 거를 저한테 와서 전하세요? 대통령도 욕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제 욕하면 안 됩니까? 본인이 저한테 그 말을 전하는 게 더 나쁜 행동이에요. 일이나 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는 앞담화에 대해서는 깊이 겸허하게 듣고 잘못된 거면 미안하다고 제가 얘기하고요. 그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맞는 생각이면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이거 이러이러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제가 나를 세웠다가 그 사람이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 사람과 다시는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뒷담화에 대해서는 뒤에 가가지고 뭐 제 얘기를 하던지 말든지 제가 신경을 안 써요. 왜냐? 누구도 남의 얘기를 뒤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얘기를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저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쑥덕쑥덕거리는 거는 제가 아무 관심이 없고 그게 정말 우와 정말 큰일이다 싶으면 그 사람들이 저를 뒷담화할 일이 아니라 경찰이 저한테 오겠죠. 어? 근데 경찰이 오는 게 아니라 뒷담화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서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척지고 살려고 노력하진 않지만 제가 정말 이렇게 말도 심하게 하고 욕하고 심지어는 앞에다 대놓고 막 쌍욕하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제 업을 같이 하는 사람인데 업을 개떡같이 해서 제가 살아가는 부동산 업을 개떡같이 하고 있으면서 저의 직업관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야단을 치고 후배면 야단을 치고 선배면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아닌 다음에는 이제 남이 뭐 전봇대를 뽑아서 일을 쑤시던 그런 거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시간은 없고 대한민국 사람의 건강 나이가 평균이 56세라고 하는데 67세라고 하는데 그 저 몇 년 안 남았어요. 그 십몇 년 있으면 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나이가 70이신 분들은 본인이 90을 살 수도 있겠지만 80을 살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 70이신 분들은 지금 10년밖에 더 못 사는 거고요. 80이신 분들은 몇 년 안 남은 거고요. 60 환갑을 넘으신 분들 나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살아온 날에 반의 반도 더 이상 못 살아요. 근데 누구의 눈치를 보고 생활을 개떡같이 하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 절에 와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거고 좀 이따 일하러 가려고 하는 겁니다. 원래 한 5, 6분 정도 찍고 스타벅스 가려고 했는데 30분을 찍었네요. 업로드를 하고 일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